확진자 7만 명 이상, 사망자 2천 명 이상,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19.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관한 정확한 정보로 감염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독감부터 한국인의 사망 원인 3위인 폐렴에 이르기까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도 공개합니다. 바이러스를 막고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 호흡기 내과 전문의 옥철호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2019년이 이미 끝났잖아요. 네. 이미 끝나고 지금 2월도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참 지났는데 2019년이 남긴 이놈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 풍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다 나가면 막 마스크맨이고 뭐 졸업식, 입학식 한참 시즌인데 이것도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네. 그죠?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 네. 마스크 쓰니까 너무 답답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걱정을 해결해 드리고 시원하게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부터 독감, 폐렴 이르기까지 저희 공쿨과 함께하면 쉽게 극복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건강한 호흡을 도와드릴 오늘의 명의 옥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호흡기 내과시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수님 호흡 상태는 어떠십니까? 방송을 앞두고. 네, 호흡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숨 돌린 틈이 없다니까 네. 괜찮은 게 아니겠죠. 아하, 괜찮은 게 아니다. 그렇죠. 자, 사실 우리 코로나19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뉴스 또 보도 기사들도 쭉 보지만 또 이게 가짜 뉴스도 너무 많이 있고요. 소문들도 많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좀 방송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하나가 네. 또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네.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면 근거나 네. 그런 사실 중심으로 네. 객관적으로 네. 좀 임할까 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지켜줄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소에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답변 받아서 친절하게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를 잡으러 출발해 봐야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마스크 대란. 저도 뭐 사실은 마스크를 안 꼈어요. 나 건강하다 뭐 이런 느낌 안 꼈는데 모임에 갔더니 다들 마스크를 하고 오셔가지고 싹 빼가지고 얼른 썼거든요. 정말 아마 많은 분들도 야, 내 인생의 쇼핑 목록 1위가 마스크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자, 그만큼 온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자, 이게 코로나19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수님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조금 정리부터 하고 들어갈까요? 뭐 속담에도 송충이는 이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 있는데요. 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원래 코에 간단한 그러니까 코감기를 일으키는 네. 그런 정해진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나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네. 사람에게는 감염을 일으킬 수 없는 네. 그 조류나 원래 중간 속주인 돼지나 네. 낙타, 네. 이제 박쥐 네. 이 정도에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균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 예. 알려져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것 바이러스가 이제 돼지에 있다가 사람하고 돼지하고 접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사람의 감기 바이러스랑 네. 돼지의 바이러스가 합쳐지면 신종플루가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예. 중동에서 그런 일이 낙타랑 일어나게 되면 네. 메르스가 일어나게 돼요. 예, 예. 특히 또 박쥐는 동물과도 아니고 조류과도 아닌 어중간한 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쥐를 사랑하는 또 민족이 있다 보니 네. 그런 민족 간에 있는 바이러스랑 서로 이제 교합이 일어나면 또 네. 새로운 변종이 발생되면서 네. 이제 사람한테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 이제 그런 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잠복기도 어떤 거는 2일에다가 어떤 거는 14일 되는 수도 있고 예. 증상도 독감도 아닌 것이 감기도 아닌 것이 네. 아주 평범한 증상을 보이다가 아주 심한 폐렴으로 사망한다든지 네. 또 뭐 걸렸는지도 안 걸렸는지 모르게 낫는다든지. 금방 그 말씀. 예. 그러니까 왜 기사 보면 무증상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종 네. 내지는 신종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네. 거고 이제 코로나 그리고 2019년도에 발견됐대서 코로나19라고 명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19, 네. 저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열나고 기침 나고 이런 것만 해도 네. 사실
나타나는 감기하면은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 뭐 감기나 독감하고 네. 코로나19의 증상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될까요? 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는 신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라도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라도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감기나 독감을 비교해서 신종 코로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감기라는 건 코감기, 네. 간단한 목감기를 예. 일으키는 뭐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코감기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네.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코가 찡찡하다든지 네. 목이 목이 좀 칼칼하다. 불편하다든지 예, 예. 그래도 며칠 지나면 싹 좋아진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감기인데 네. 독감은 어제 몸이 조금 아픈 듯한데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천근만근 예, 예. 막 불쏘시개 네. 막 이런 느낌을 표현하면서 네. 굉장히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게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독감하고 증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처음에는 감기 증상으로 왔다가 어느덧 좋아질 시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폐렴으로 네. 와서 네. 이제 병원에 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병이 바뀌는가에 대한 네.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네. 아직도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기처럼 왔다가 네. 독감처럼 번지는 그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코로나는 만약에 걸렸다. 일단은 폐 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나요? 호흡기나 폐 쪽으로 무조건 공격을 받네요. 그렇죠. 어, 감기나 그리고 우리가 독감은 네. 폐렴으로 이완되는 가능성이 열에 하나밖에 안 된다 네, 치면 이 코로나19는 네. 감기나 독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열에 9번 네. 폐렴으로 폐로 가네요.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아, 이게 한때는 뭐 눈만 마주쳐도 예? 코로나19에 옮을 수 있다. 에이, 이런 그건 좀 심하다, 유언비어가, 좀. 네, 네.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요즘은요, 코로나19에 옮을까봐 대중목욕탕도 잘 안 가지 가요. 않는다. 안 네. 가신다더라고.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이 대중목욕탕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 있나요? 뭐 우선 예를 들면 혈액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간염처럼. 네. 그래서 간염 환자가 목욕한 물에 세숫대야로 떠서 막 다 삼켜도 네. 그게 혈액 질환이기 때문에 네. 감염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네, 그렇죠. 이게 입 안으로나 코 안으로나 이게 점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네. 목욕탕에 살아있는 균이 네. 근데 목욕탕 물이 뜨겁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살아있다 치면 살아있는 균이 목욕탕 물에 있는 거를 이게 목 안에 들어간다든지 코에 점막에 노출된다면 네. 이론적으로는 감염이 가능하죠. 지금같이 이렇게 감염력이 빠른 이 코로나19라면 네. 목욕탕에서도 가능하겠지만 네. 그냥 거의 뭐. 이론적인 얘기죠. 네. 근데 그러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잘 살아있나요, 이 아이가? 보통 어떤- 이렇게 밖에 환경에 노출되면은 좀 빨리 뭐 사라지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하루 만에 다 없어지는 걸로 네. 그리고 감염력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중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한 걸 보면 네. 그 환자가 살았던 집의 문고리에 네. 아직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기본적인 바이러스 파티클이 네. 남아 있다는 며칠 보고를 하면서 동안? 5일 동안 장마치 5일 동안 오, 기네요. 와, 독한 녀석이네.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네. 체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네요, 박사님. 네. 지금은 이제 해외 여행 경력이 없어도 전 진단 기준에 의해서 이제 진단 키트 사용할 수 있는데 교수님 생각에 어떤 증세 어떤 정도가 되면 진단을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행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유행, 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했을 때 세계 어디라도 이제 발병이 된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그 다녀온 다음에 열이 났다 이러면 반드시 선별 검사를 해라라고 지금 돼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대유행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발병 지역에 다녀온 분들은 대부분 다 열이 있으면 선별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이제 네. 적용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하나씩 이제 중요한 매개지가 되고 네,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지역사회의 감염 수준으로 이제 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열이 나거나 폐렴 증상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열은 조금 나도 엑스레이에서 폐렴 증상이 생긴다면 네. 이것이 아닌가 하고 네. 선별 검사를 해라 하고 이제 권고 사항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엑스레이만 찍어도 이게 폐렴이 심한지 안 심한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문근혜 MC처럼 예. 건강해도 예. 지금 이 신종 코로나19는 예. 폐렴을 예. 나타내는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도 아, 이미 외모는 예. 예. 근데 멀쩡한데도 네. 오.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네. 내가 목이 좀 칼칼했어. 예, 예. 라고 역으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생각해서 네. 이제 발열이 난다는데 폐렴이 심하다. 네. 그러면 한 번쯤은 선별 검사와 함께 이제 피 검사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확진 검사를 하는 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멀쩡하긴 멀쩡한데 보통 왜 폐렴이 있으면 좀 콜록콜록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고 활동하는데도 실제로 사진을 찍어 보면 폐렴 증상이 좀 심한 경우가 있다는 생길 수도 말씀이시죠? 있죠. 보통- 본인이 멀쩡하게 느끼는 거랑 실제로 이제 구사 조곤조곤 물어보면 네. 내 코가 좀 찡찡해서 감기 증상이 좀 있었는데 이걸 감기로 생각 안 했던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약간 기침도 나고 하는데. 보통 폐렴의 경우에는 열도 나고 네. 예. 그리고 가래도 또 노랗게 많이 나고 예. 네, 숨도 차고 그러는데 이게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견상에 그 가래가 많거나 뭐 발열이 있거나 호흡 곤란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네. 안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사례가 안 되겠습니까? 네네네. 사실 근데 처음에는 막 너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다가 또 최근에는 좀 이제 아니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완치자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다 또 다시 이제 지역사 이제 뭐 이런 데 뚫리면서 또 일본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돼 있죠, 교수님. 그러니까 좀 긴장하는 분위기로 또 다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교수님 정확하게 코로나19를 판별 뭐 확진이다라고 하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진하는 검사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피 검사를 해서 피 검사. 피 검사 안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는 파티클이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DNA를 정확하게 증폭시켜서 네. 그것이 있나 없나를 발현한 게 확진 검사고요. 네. 이제 외래에서 다 피를 뽑을 수 없으니까 이제 선별 검사를 해야 되면 네. 이제 코 안에나 구강 안에 있는 가건물을 네. 채취를 해서 네.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병원에 가면 독감 할 때 네, 독갈 네, 네. 검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검사처럼 선별 검사 키트가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선별 검사와 피를 검사, 피 검사를 해서 네. 확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참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네. 결과나 뭐 확진 판정이 좀 빨리빨리 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있기 맞아요. 때문이 아닐까라는 박수 한번 생각에 드릴까요? 이제 열심히 다시 지금 싸우고 한번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한국에 코로나19 완치자는 10명을 넘은 상태잖아요. 뭐 누구는 에이즈약을 썼다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냥 있었더니 나았다 이런 그 사람도 어떤 있던데. 부분, 예, 얼마 전에 네, 들어가셨는데. 정확히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까 말했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보통 그 전에 변종 바이러스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왔을 때 치료했던 경험들을 돌아켜 보니까 이제 에이즈 치료제나 독감 치료제를 병합했더니 효과가 좋았다라는 그런 기록과 그런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준 이제 보건급여로 네. 이게 미리 초동 단계에 쓰는 것들에 대해서 네. 보건급여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어떤 왔던 환자분들에 대한 모든 업무 기록들을 저희들이 종합해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적절할 때 빨리 네. 진단하고 또 적절할 때에 네. 에이즈 치료제나 네. 독감 치료제를 네. 잘 썼기 때문에 그게 심한 폐렴으로 이완되지 않고 또 폐렴으로 이완됐다 하더라도 기계호흡을 달 만큼의 중증 폐렴으로 진행 안 되고 좋아지지 않았나 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빨리 확진을 받거나 빨리 진단되는 게 건강에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독감도 빨리 진단해서 빨리 약을 쓰면 네. 금방 좋아지고 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네. 빨리 진단하고 네. 빨리 치료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치료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게 회복 속도도 또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입원 기간 길고 어떤 사람은 빨리 늦게 네. 온 사람이 빨리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어떤 젊고 건강한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은 빨리 낫는 그런 상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좀 약하게 걸렸기 때문일까요? 모를 때는 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앓는 사람의 면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네. 과거에 어르신들이 뭐 홍콩 독감이나 여러 독감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의 면역력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 때는 어르신들은 좀 조용하게 낫고. 넘어가고 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면역력이 막 폭발하기 때문에 네. 호흡부전 이런 걸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이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것도 모르는 네. 백지 상태에 시작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앓는 분의 면역 상태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빨리 발견되고 면역이 좋을수록 네. 빨리 회복되고 또 늦게 발견되고 면역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네. 그런 일수록 경과가 안 좋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많고 평소에 건강이 안 좋으면
코로나19에 훨씬 더 취약한 건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보면 40 넘으면 더 조심해란 말도 많이 들리던데 맞는 말인가요? 제가 40이 넘어서 우울증 생기면 면역의 30%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남자건 여자건 네.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단계가 45세 이제 갱년기 단계에서 이제 폐경기로 넘어갈 때 남자도 물론 갱년기나 폐경기 비슷한 증상을 겪지 있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체적인 나이도 주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신종 감기나 폐렴에 네. 취약할 수도 있다는 게 한 네. 단면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코로나19를 요즘 뭐 사스나 메르스랑 비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코로나19 뭐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 모른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과 비교를 했을 때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걸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봐야 되겠죠. 실제 네. 중국에서는 그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켰을 때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똑같은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금은 겉보기에는 빨리 초동 단계에서 진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만 오늘 같이 이제 지역사회 전반적인 감염 형태가 된다면 중국처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유영 MC께서 말씀한 것처럼 네. 진행이 사정을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걸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앞서처럼 뭐 초동 단계에서 잘 좀 이제 돼서 좀 잘 차단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일본은 이미 지역 사회 감염이 됐고 네. 이제 부산과 가까운 대구, 광주 막 이렇게 뚫리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네.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지역 사회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환자가 생기게 되면 네. 또 차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네. 부산 지역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네.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외국에 여행을 다녀온 병력이 없더라도 네. 자기가 열이 난다 하면 네. 빨리 선별진료소에 가서 맞습니다. 네. 응급실 가지 않고 네, 네.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잘 받는다든지 네. 또 가족 중에 네. 자기는 안 가더라도 네. 그런 지역에 놀러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직장 문제 때문에 안 네, 갔어도 네, 그런 경우에 선별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네. 지역사회에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빨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네. 지금은 1339나 네.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는 걸 늦춘다든지 그런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지역민들의 노력이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네. 가능할 여지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무섭습니다. 확진자 7만 명 이상, 사망자 1,000명 이상. 지난 2달간 코로나19가 인류에 남긴 상처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근거 없는 헛소문들. 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엉터리 속설 지금부터 싹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진실과 오해 OX 퀴즈. 오늘은 좀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만점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 마스크 착용은 실외보다 실내에서 더 필요하다. 우리 예습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모르겠으면 중간. 자, 하나, 둘, 셋. 짠! 세 분 다 이걸 들었네. 유례가 없는 우리 예습. 세 분 다 이걸 들었다는 거는 셋다 세모. 사전에 이 질문이 유출이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의심이 됩니다만 심정적인 의심이. 자, 교수님. 정답이 궁금해요.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저도 신종 내지 변종 답안을 내놓더라고요. 정답은 일단 세모다. 세모다. 예. 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도 네. 충분히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실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하고 들으면 어이? 이렇게 네. 어디를 혼날- 이렇게 예, 할 수 예.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애들은 어린이집이고 네. 뭐 초등학교, 네. 중학교, 대학교, 네, 뭐 네. 하다못해 노인대학까지 네. 이제 강사님이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 네. 이제 오히려 마스크를 하는 것이 네. 그리고 또 심지어 교회까지 네, 네. 교회도 뭐 서로를 위해서 네. 이제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네. 그런 부분에서 실외 가리지 않고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네. 그런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좀 잘 본인의 공간에서 착용을 하시고 갑니다. 두 번째.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낫다. 맞으면 O, 틀리면 하나, 둘, 셋. XXO. 여무위원님 혼자 O를 드셨고 수업 시간에 뭘 하셨는지 한 분이 잤는지 두 분이 잤는지 자, 그 대답은 옥 교수님의 손이 달려 있습니다.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X.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었는데. 좀 재밌게 하나 하려고? 틀려줘야지. 하나 틀려야 된다. 그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방송 많이 드셨어요? 한 명은 틀려줘야죠. 아, 올백 실패네요. 어린이들이 그뭐 면역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경과나 그러니까 발생자가 좀 적게 나온다는 거지. 네. 그것이 어린이가 감염될 위험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네. 어떻게 보면 예방을 좀 게을리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방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없다. 무조건 다 예방, 네. 마스크, 손소독 네, 이런 네. 걸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마늘을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예전에 왜 사스인가 뭐 이거 네네네. 한창할 때 그때 김치 효과 김치. 이래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한국인들이 막 잘 이겨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마늘을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XX. 여무위원님 지금 이제 재미 들었어요. 자, 옥 교수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 마늘 먹는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마늘에도 비타민에 준응하는 항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네. 감염이나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마늘 자체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답이나 네. 면제가 될 수는 없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늘이나 비타민 C를 열심히 복용하면서 네. 예방에 딱 열심히 한다면 예방 효과가 더 네. 뛰어날 수는 있으나 이 자체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네. 전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이 교수님 이런 질문 아닙니까? 아 교수님 요즘같이 코로나 이런 거 조심하고 면역 높이면 뭘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마늘하고 비타민 C 많이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식단을 잘 좀 네, 꾸려서 네, 네. 드셔라. 알겠습니다. 그게 답은 아니지만 네네네. 뭐라도 하나 도움 될 수 있는.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는 사라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가 사라진다. 마지막 틀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틀렸다. XX. 여미언니 오늘 오, 일관성이 있네요. 예스맨이세요, 네, 예스맨. 일관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답을 알아야 틀릴 수 있으니까. 답을 알아야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교수님, 정답은? 정말 제가 염종석 위원님을 존경하고 네.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예. 홍을 못해 죄송합니다. X다. 예. 일부러 저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동그라미가 야구공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이제 감기나 독감 이런 모든 것들은 날씨가 따뜻하면 이제 사라지는 걸로 우리가 보통 기대하고 또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렇다면 뭐 대만이나 네.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따뜻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내한테 노출되는 바이러스의 숫자나 네. 그런 강도가 네. 얼마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찬스는 높겠죠. 네. 온도가 올라가고 습할수록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으로서는 환경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네. 빨리 사라질 수는 있지만 바로 옆에 환자가 있고 네. 그런 공간에서 같은 뭐 컨벤션 센터에 있었다든지 네. 뭐 비행기 탔다든지 뭐 관광 뭐 유람선을 탔다 네, 되면 네. 옆에서 균이 바로 나오면 네. 그거는 뭐 그럴 공기랑 수가 없죠. 관계없이 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따뜻해지면 바이러스의 어떤 생활 환경적으로는 부적합해지지만 이게 감염이 되고 안 되고는 영향은 조금 줄 수 있지만 네. 결국은 감염에 노출이 됐을 때는 감염이 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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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어떤 병이건요, 제대로 알고 초기에 대처한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코로나19에 이어서 매년 겨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호흡기 질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감기와 다르다. 자, 코로나19 뭐 당연히 문제죠. 문제인데 현재 미국에서는 더 큰 질병이 있어요. 올 겨울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14,000명이 목숨을 잃답니다. 올해. 네. 예, 예. 근데 매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65만 명, 한국에서도 2천여 명이 독감으로 사망한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물론 독감 자체로 뭐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죠. 이것으로 뭐 제2, 제3의 어떤 질병으로 이어져서 그렇겠지만. 근데 교수님,
사실 저도 뭐 감기를 매년 앓지는 않지만 한번 걸리면 심하게 앓거든요. 근데 또 이게 감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독감으로 사망을 한다?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독감을 앓게 되면 네. 독감균이 결국은 폐렴을 일으키게 되든지 네네.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다른 세균의 중복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14,000명이 사망을 해도 네. 그 중에서 이제 14,000명이 사망하게 이르기 되기까지에는 네. 뭐 한 1,400만 명이 네. 알아서 결국은 한 1% 내지 1% 아하.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이 떨어진 분이나 네. 그 취약한 분들한테서 이제 네. 이런 독감의 사망이 네.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매년 한 2천여 명 정도가 독감으로 사망하십니까? 그렇죠. 뭐 양로원에 있다든지 네. 뭐 실버타운에 있는 분들 네. 그리고 또 기저질환 요즘에는 천식도 많고 네네.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도 있고 예. 당뇨병 네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식하는 분들 네. 그리고 뭐 3명 중에 뭐 4명 중에 1명은 종양 환자잖아요. 네네. 그럼 기본적으로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인구의 한 30%, 40%를 차지한다면 그런 분들이 이제 취약 지역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아무리 이제 독감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네. 백신으로서 독감을 맞을 수 있는 찬스가 네. 6, 70%밖에 안 된다면 네. 나머지 또 그 나머지 부분들한테서 네. 이제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독감도 코로나19도 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상도 참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럼 독감하고 코로나19 정확하게 어떻게 틀린 건지 좀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단순 감기랑 독감이랑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코로나19가 처음에는 감기의 형태를 띠다가 이제 독감처럼 어떤 심한 폐렴을 양상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독감처럼 처음에는 그냥 발열 증세나 머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그 기침 많이 한다든지 그런 전신 증상이 심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증상으로 왔다가 이제 조금 좋아질 찰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숨이 찬다든지 해서 그래도 만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근의 MC가 조금 아침에 기침이 있어서 네. 그냥 그리고 그러지 왔잖아요. 아픈 것 같잖아요. 멀쩡해 그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깜짝 놀랐죠. 중환자실에 가야 될 정도로 엑스레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비특이적인 폐렴의 형태를 네. 나타내는 거죠. 네. 나 딱 교수님 자꾸 저한테 예를 드니까 그게 아픈 것 무서우시겠어요. 같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아니 뭐 독감을 독한 감기다라는 분도 있고요.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 독감이 심해지면 폐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던데 감기, 독감, 폐렴 각각 정확히는 다 다른 건가요? 네. 그 일으키는 균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아데노 바이러스처럼 코에 늘 그 근처에 있다가 코감기를 일으킨다든지 네. 목감기를 일으키는 가벼운 수준의 감기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독감은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그 바이러스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뭐 39도 열이 막 불덩이처럼 예. 그리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근육통이 아프고, 너무 예. 심하고 내 평생 이렇게 아파 본 적 처음이다. 이렇게 예, 보통 예. 이렇게 얘기하죠. 며칠 동안 꿍꿍 앓았다, 눕다 왔다 이렇게 네, 말을 네. 많이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사람한테는 상종해야 되지 균이 아닌데 맞아요. 바이러스가 아닌데 이제 중간 숙주가 매개가 돼서 네. 뭐 낙타나 네. 돼지나 네. 이제 박쥐 이런 박쥐, 것들 네. 중에서 이제 사람이랑 이렇게 변종이 일어나면서 네. 이렇게 증상이 일어나서 이제 일으키는 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종이라서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임상 증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조기 진단, 선별 진단, 검사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 독감이나 폐렴이 의심된다면은 이제 그럼 감기는 그렇다 치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말씀드린 39도 열이 난다든지 네. 갑자기 어젯밤에 으실으실 하다가 오늘 막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네. 그러면 이거 내가 독감이구나 해서 보통 병원에 가서 선별 검사를 하면 네. 가까운 개원이라든지 뭐 2, 3차 병원 가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독감의 치료를 적절하게 있는 표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치료제를 받으면 빨리 독감 증상으로서 해방이 되고 증상도 좋아지고 합병증도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경고가 되고 있는 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이제는 방어 차원에서도 내가 여행 가지 않아더라도 가벼운 감기 증세가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끝나지 않고 꾸준히 가면서 자꾸 기침이 나거나 가벼운 이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아닌지 해서
1339를 통한다든지 응급실 선별 진료를 지금은 이제 그런 데서 받아준다라고 네. 이제 공고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1339번 또 상담을 네, 하시고 네, 네. 또 보건소나 각 병원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감기 기운은 뭐 약도 약이지만 어떤 증상이 있냐에 맞아요. 따라서 사실 대중요법을 많이 지금 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감도 이렇게 대중요법을 약도 뭐 약보다는 대중요법을 또 써도 되는 건지 뭐 비슷하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약이 없다면 만일 내가 무의촌에 있다. 네. 막 그렇다면 그 대중요법 해서 뭐 주사 맞고 네. 그 진통제 맞고 해열제 맞고 이렇게 네, 하면 한 4, 5일 정도는 알타가 보통 좋아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4, 5일 동안이 네. 너무 큰 고통인 거죠. 뭐 네. 39도가 계속 이상된다든지 네. 근육통이 오한이 이게 되면 4, 5일 동안 이게 견뎌낼 수 있는 천하장사라도 그렇죠. 천하의 염종석 선수라도 5일 동안은 못 버텨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 48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네. 그 안에 진단을 빨리 해서 주사제라든지 먹는 독감 치료 특효약을 먹으면 네. 증세가 하루 만에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폐렴이나 합병증도 줄 수 있고 네, 네. 4, 5일 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가까운 개원가나 병원을 찾으셔서 네. 독감 치료제를 먹으면 네. 독감은 굉장히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좀 질환이기도 하죠. 영 의원님은 혹시 독감 알아봤어요? 독감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 네. 막 이렇게 고온으로 해서 막 열이 너무 많이 나고 해가지고 해본 기억은 있는데 그게 네. 독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네. 예. 근데 최근에 뭐 감기도 안 해본 지는 좀 오래되긴 됐습니다. 됐는데 저는 뭐 이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네. 링거라든지 이래 영양제를 좀 자주 맞는 편이라. 아 그래요? 또 예. 아이고 또 건강하시구나. 좀 감기 걸리면 빨리 약 잘 먹습니다. 3일치 의외네. 예. 링거도 자주 맞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본인 건강은 뭐 본인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독감 얘기해봤고 이제 이번에 폐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폐렴이 대한민국 사망 원인 3위에 오를 만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네. 특히나 중환자실 계시거나 좀 고령이신 분들은 결국 사망 원인이 뭐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근데 교수님 이게 노인성 폐렴도 있고 일반 폐렴도 있잖아요. 네. 이런 폐렴하고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성 폐렴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폐렴이라 하면 네. 열이 막 불덩이처럼 네. 39도 이상에 그다음에 기침이 네. 시 없이 나오고 기침하면서 막 누런 가래가 나오는 네. 그런 증상을 우리가 폐렴 증상이라 하고 네. 그걸 특징적인 폐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런 폐렴 환자들이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바이러스성 폐렴은 네. 우리가 그 표현하기를 걸어 다니는 폐렴 환자라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거죠. 걸어다니는? 가볍게 예. 기침을 하는데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죠. 예. 염종석 의원처럼. 이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네. 굉장히 심한 광범위한 어떻게 폐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폐렴이 이제 나타내는 양상이죠. 아. 세균은 세균 자체로 독성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막 굉장히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네. 세균하고 싸우면서 가래가 나오잖아요. 예. 바이러스 폐렴은 네. 그런 세균하고의 면역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뭐 가래가 나온다든지 아니고 그냥 폐혈관, 폐실질에 손상을 줘서 그게 이제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아주 목숨을 잃게 되는 그래서 이게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잖아요. 네. 근데 폐렴은 주로 이제 박테리아죠, 세균이죠. 네, 그러니까 폐렴은 우리가 항생제로 나설 수 있는 병이지만 네. 우리가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이걸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폐렴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어렵게 되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그 고령층에 특히 나이가 한번 70세 이상 되는 고령 환자라든지 또 65세라 하더라도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든지 또 뭐 면역 억제제를 뭐 네.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걸 드시고 계시는 분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기관지가 확장이 일어나서 평상시에 더 가래가 많이 나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뭐 독감으로 인한 2차적인 폐렴도 잘 생길 뿐만 네. 아니라 또 지역사회에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지 않은 네. 그런 세균에 의한 폐렴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예. 거죠. 네.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 예, 그렇죠. 담배를 핀다든지 미세먼지에 노출됐다든지 네. 이러면 더더욱 폐렴 발생률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폐렴 얘기도 하고 있고 코로나19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좀 찜찜하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엑스레이가 됐건 이제 폐사진.
저 요즘에는 그 엑스레이가 예. 그 개원가에서도 좀 많이 장착돼 있고 네. 그냥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증상이 조금 있는데 지금같이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코로나 19에 한해서 네. 말씀드린다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뭐 무서운 병이라고 하면은 암을 떠올렸거든요. 뭐 심내혈관 질환도 네. 하고, 네. 네, 근데 폐렴이 이렇게나 무서운 맞아. 질환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망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폐렴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폐렴이 무섭다고 했는데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사망률 1위가 암도 아니고 결국은 폐렴이거든요. 그렇죠. 암도 아니고 결국은 폐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렴 때문에 보통 사망하기 때문에 폐렴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폐렴에 대한 백신을 네. 맞아서 막을 수 있는 피해는 막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어르신들 중에서 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네. 그런 분들은 네. 이제 가래를 잘 배출시킬 수 있는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네.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든지 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네.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늘, 네. 비타민 C 그것도 충분히 복종하시고 네.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병 가서 선별 검사를 할 수 있거나 좋은 강 원장님 같은 네. 주치의를 잘 네. 만나서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폐렴을 예방하고 네.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적절한 주치의께서 항생제나 네. 또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그런 네. 것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잘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옥 교수님이 폐렴도 백신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워낙 좀 챙기는 편이라 가지고 저 나이에도 이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뭐 맞아서 그 해될 건 없는데요. 네. 이제 그 정부에서 권고하는 권고안이 있죠. 네. 보통은 65세 이상의 네. 어르신들은 네. 의무적으로 지금 다 맞도록 권고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고, 폐렴 백신을. 예. 특별히 또 아까 말씀드린 코흡기 질환이 있다든지 네, 네. 뭐 미세먼지에 노출, 그다음에 그 오랜 흡연력이 있는 네. 그런 분들한테서는 더더욱 네.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이 잘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한테는 더더욱 폐렴 구균을 네. 5년에서 한 10년 주기로 네. 맞아서 어떤 경우는 또 2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역가에 따라서는 네. 그렇게 해서 꼭 맞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또 보건소나 지역사회 보건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실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 이제 계속 알려서 네. 맞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가서 맞도록 네. 일반 개원가 가서 맞도록 네. 지금 굉장히 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교수님 뭐 어떤 주사는 평생 한 번만 맞는 것도 있고 어떤 주사는 뭐 5년마다 10년 텀 이렇게 맞잖아요. 네. 폐렴 구균 이 백신도 텀이 있습니까? 네, 그게 뭐 한 7년에서 10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번 맞으면, 네네네. 예. 그래서 면역 상태에 따라서는 네. 뭐 5년 정도로 줄여 아, 맞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연종석 의원님께서 이제 뭐 당뇨병에 걸렸다, 네. 아니면 뭐 급성 감염이 걸려서 네. 간염이 걸려서 너무 몸이 황폐해져 있다. 네. 그래서 면역 상태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폐렴 구균을 아. 저희들이 권고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특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또 폐렴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인들에게 올 때는 증세가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증세가 또 뚜렷하지 않아요. 이 노인들에게는. 이제 그래서 사망이 높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냥 세균으로 의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백신을 열심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이 잘 생기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앓게 되면 가장 뒤따르게 되는 2차 감염이 결국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감염을 대응하는 의미에서도 백신도 빨리 맞으시고 네. 그리고 또 내가 걸렸구나 생각되면 빨리 선별 검사를 해서 빨리 독감 특효약을 빨리 맞아서 네. 폐렴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설사 폐렴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네.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은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오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맞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방심할 게 아니라 네.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니까 일주일째까지 혹시 다른 증상이 없는지 네. 그래서 특히 또 당뇨병이 있다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주치의한테 네. 일주일째 한 번 더 가서 상담 의미에서 아. 무슨 문제는 없는지 진찰도 한번 해달라 하고 사진도 한번 찍어서 그걸 예방하게 되면 네. 그런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또 지혜가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저희가 오늘 여름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부터 여러분의 숨통을 탁 치워드려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을 했고. 지금 옥 교수님께서 거의 뭐 그죠? 코로나19 옥 교수님 눈매를 딱 보면 코로나19도 오다가 탁 멈칫 어이 뭐지?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옥 교수님이 이 코로나19로부터 그리고 우리 독감과 폐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황금 처방전을 갖고 오셨어요. 오. 이 속에는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 그겁니다. 아니, 오늘은 강마사님은 안 맞히시는 아니 거예요. 나는 생각에 예. 지금 그 우리 MC께서 예. 재밌게 진행하시는데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싶어서 걱정이 돼요. 어떻게 틀려야 되는지. 같이 웃을 수가 없는. 아, 그러면 대표님, 그 강박사님께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박사님 안 맞히셔도 아, 됩니다. 그래서 쉬십시오. 빠지면 네. 됩니다. 편안하게. 아, 네. 그럼 의료인이시니까. 진짜 좀 편하게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유영 씨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요 요즘 그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손 씻기. 손 씻기 그럼요. 그래서 네. 손과 관련된 뭐 소독제, 손 비누 이런 용품들이 아, 손 소독제나 그죠? 세정제 같은 거. 네네. 거. 손을 깨끗이 할 수 그게, 있는. 네. 그렇겠죠. 여모 의원님은? 저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도 요즘 뭐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가 마스크. 안에 있어요. 제일 확률이 아. 클 것 같은데. 네. 아, 자, 공개 클리닉 오늘 코로나19와 독감, 폐렴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구해줄 황금 처방전이 여기 있는데요. 공개를 할 건데 아마 우리 공개 클리닉 그 손세정제와 마스크 그 뻔한 걸 여기 넣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뻔하지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랬을까요? 네. 자, 황금 처방전 공개합니다. 야, 정확하게 맞으셨네. 맞습니다. 뭐 당연히 이게 필요하겠죠? 네, 교수님? 그렇죠. 가장 예방에 그리고 이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결국은 손 소독과 네, 네. 손 세정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떠한 이게 마늘이 됐든 비타민 C가 됐든 어떤 형태보다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조기 처방보다도 네. 막을 수 있는 네. 게 그게 독감이 됐든 네. 이번 코로나19가 됐든 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게 네. 손 위생 관리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예절 맞아. 이제 그런 게 가장 네.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황금 처방에 그런 아, 선물 세트 네. 저희가 지금 녹화한 지가 지금 1시간 정도 넘었어요. 교수님도 혹시나 우리 이 공간에 오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뭐 코로나19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또 패널 아우, 좋은데요? 예. 자, 시간이 됐어요. 시간. 예, 괜찮아요.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저는 손이 커서 두 번. 두 번. 자,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우리 공개 클리닉 멜입니다. 그래서 손 소독제는 네. 보시면 저렇게 이제 알코올 성분이니까 저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손 세정제거든요. 반드시 이 손이 있으면 손 겉을 잘 이렇게 네. 씻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요 사이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이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사이를 반드시 아, 잘 하라. 예, 그리고 예. 손가락 사이도 이렇게 네네. 잘 씻어야 해서 되네요. 노출되는 부위가 이렇게 숨어 있는 지역이 없도록 네네. 다 끝까지 하고 아. 손톱 밑에가 중요하잖아요. 손톱 예. 밑에, 아. 손톱 밑에도 이렇게 음. 잘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네. 꼭 해서 흘려 보내라. 아니면 네. 그대로 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예. 잘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문고리나 이런 데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잘 하라. 네. 돼 있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가능하면 끈을 잡고 네. 이렇게 착용을 하는 네. 게 제일 좋죠. 아하, 될 수 끈을 있으면 잡고, 네. 제일 필수적인 부분만 이렇게 네. 코에다 접착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네.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 네. 결국 마스크에 또 그런 감염이 되니까 그래서 쓴 마스크를 또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네, 뭐 네. 그런 부분들 잘 막는 게 마스크 사용법이나 손 세정법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요즘 평소보다 손을 아주 자주 씻고요. 저도. 외출 때는 마스크도 좀 챙기고 하는 편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지 참 의문이 많이 남거든요. 어떻게 해야 예방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올바른 손 세정법, 뭐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이 좀뭐 이렇게 무조건 씻고 그러니까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흐르는 물에 손을 안 씻는다든지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이런 건 좀 예외적인 문제긴 하지만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다른 사람한테 옮겨온 그것들 그대로 또 자기 손에 해서 또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나만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손 씻기와 마스크가 어떤 감염, 기침할 때 이렇게 마스크가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라 하잖아요. 근데 기침할 때 이제 남한테 옮길 수 없는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해서 그렇게 하는 법이 또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예절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듣는 얘기로는 마스크도 뒤에 이렇게 숫자가 붙던데 그 숫자에 따라서 뭐 효과가 있고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술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 부위를 우리 보통 면 마스크는 무조건 여기를 가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수술용 마스크는 코 부위를 이렇게 붙일 수, 접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접착력을 쓰게 되고 이제 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85%, 뭐 95%를 필터할 수 있는 마스크도 본인에 따라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숨쉬기가 그리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미세먼지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숨쉬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네. 이게 그냥 어. 그대로 이렇게 압력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 그런 걸 하면 오히려 더 호흡 곤란이나 이런 쪽에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흠. 자기한테 좀 맞는 마스크를 잘 네. 착용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호흡기 건강을 지켜주는 전문가 옥철호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그리고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저희 공개 클리닉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저희 부산은 비교적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좀 자유로운 지역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지역사회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위생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네.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지금도 선별진료소나 네. 또 그런 음압병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 네. 또 의료진들 또 네. 그걸 조정하고 있는 여러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에 네.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고마움을 네. 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숨 쉬는 거에 대한 네. 감사함이 숨 쉴 틈이 없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네. 기본적인 감사가 네. 또 면역력도 올리고 네.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 우리 오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저희가 소개한다고도 힘들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끝까지 해주시네요. 네. 세 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요즘 뭐 겨울이면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뭐 정보 뉴스들이 매체에서 워낙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네. 아우, 내가 아직 확실한 예방법은 몰랐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네. 확실하게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스나 메르스나 또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그래도 안심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생각했는데 이것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세상에 없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모든 신종 바이러스 그렇지만 네. 또 더군다나 또 이렇게 체외에서 오랜 시간 또 버틸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요즘 앞으로 한 1, 2주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지금보다 더 훨씬 조심해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네. 병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전 지역을 포함해서 네. 아무리 조심해도 충분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조심하자. 예. 여무 의원님. 사실 방송이라 제가 뭐 마스크도 챙겨 나간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자수하면은 예. 마스크를 아직 안 챙겨 나가요. 어디 가서 실내에 들어가도 마스크를 안 쓰는 편인데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유치원생들, 학생들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음흠. 상대방에 대한 뭐 예의로 네.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제가 마스크를 좀 꼭 아하. 챙겨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좋습니다. 예. 사실 뭐 요즘 TV만 틀면 휴대전화만 열면 나오는 가장 머리 기사가 코로나19일 겁니다. 어디가 뭐 사망을 했네, 또 확진자가 생겼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데 네. 물론 뭐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그만큼 또 옥 교수님께서 좀 유주의도 당부를 하셨지만 또 교수님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니까 좀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지금까지 명의 옥철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개 클리닉 외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뭐 숨 좀 편하게 쉬십시오. 예, 편하게. 예, 편하게 쉬시면서 퀴즈도 푸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외를 검색해서 친구로 등록한 이후에 1대1 채팅으로 퀴즈 정답과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공개합니다. 자, 퀴즈!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로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비말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감기, 2번 미국 독감, 3번 코로나19. 이 질환이요. 2019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네. 2019를 뜻하는 숫자가 이 질환의 뒤에 붙어 있습니다. 네. 숫자 기억해 두시면 뭐 네. 바로 맞추실 수 있겠죠. 아, 그렇네요. 오늘은 좀 많은 고민 안 했네요. 노래도 부르고 하시더니. 좀 더 가볍게 오늘. 가볍게 네. 하겠습니다. 네. 질병이 워낙 무거운 네, 거니까. 네. 그럼요.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고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 선제적인 대응일 겁니다. 물론 뭐 정부나 의료인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도 있습니다. 뭐 일단 손 잘 씻고 네. 마스크 좀 잘 착용하고 운동하면서 건강 잘 지키고 또 잘 주무시고 또 잘 드시고 하셔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걸 겁니다. 물론 너무 뻔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런 뻔한 것들이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실천을 해보시고 모쪼록 하나의 저희의 공클의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녹화 방송이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오늘은 코로나가 좀 서서히 죽고 있다, 좀 잡히고 있다 이런 기사가 저희 방송과 함께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